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는 산정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멸치잡이 어민들이 어구 사용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로 상습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한평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야간에도 국화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김양식 시설물 등에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진도군 의심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규모로 보면 벼 쓰러진 피해 등 다른 지역의 농작물 피해도 크지만 특별 재난지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황금빛 들녘으로 추수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요즘. 하지만 현실은 마치 발로 밟은 것처럼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한창 수확해야 할 배추 또한 노랗게 말라 폐기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전남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면적은 5천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김양식장 시설 피해가 큰 해남군과 진도 의심면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피해 복구 지원 범위가 시설 복구와 금융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농작물의 품종과 시기별 수확 가능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작물 피해는 논의조차 안 되면서 피해가 컸던 나주와 영암 등은 제외됐습니다. 작물 피해는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 시설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실제 작물은 우리 농민들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설사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까다로운 기준과 개인 부담금 등으로 실질적으로 보상이 미미합니다. 농작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수산생물, 동산 그리고 공장은 재해태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을 좀 바꾸지 않으면 이게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세 번의 가을 태풍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 미흡한 제도 탓에 다시 한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육지에 가까운 연안에서 소형 어선으로 멸치 등을 잡는 것을 연안선망 어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남 지역 연안선망 어민들이 그동안 해오던 멸치잡이 방식이 불법으로 규정돼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이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규어에 고향 여수에서 아버지의 멸치잡이 배를 물려받은 강정한 씨. 지난 4년 동안 아버지가 해오던 식으로 멸치를 잡고 있지만 그동안 전과가 15개나 생겼습니다. 멸치를 잡기 위해 사용한 그물이 불법 어구로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한 15분 되고요. 부회장님은 한 50분 되고요. 나머지 분들도 거의 40번에서 50번 정도 됩니다. 강 씨처럼 멸치를 잡다 전과자로 전락한 연안 선망 여민들이 전남에서만 16명에 이릅니다. 한 사람당 평균 30-40개의 전과가 있습니다. 어민들은 정부가 2010년 어구 통폐합 정책을 펴면서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하나의 표준 어구로 통합해 사달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표준 어구가 경남식인데 유속이 빠른 전남 해역에서는 맞지 않아 과거부터 해오던 이른바 자루그물 방식을 고수하면서 단속에 적발돼 전과자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물 자체를 싣고만 있어도 항해, 포구에 정박해 있어도 와서 적발해서 벌금 내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꼭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전라남도는 어민들이 원하는 자루그물 방식은 어업법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빠른 유속 등 어업 환경이 비슷한 충청남도는 해역 특성에 맞는 어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대조로 보입니다.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연안선망 멸치잡이 어구 개선이 우리 전남 해역 특성에 맞게끔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 상황. 어민들은 헌법소원 진행 기간만이라도 생계를 위해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전남의 농경지 상습 침수와 농업 용수 부족 면적이 전국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상습 침수 면적 11만 7,600헥타르 가운데 전남이 30%인 3만 1,700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국 농업용수 부족 면적 역시 전국 15만 7천 헥타르 가운데 전남이 4만 3천 헥타르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블루 이코노미 홍보 예산 10억 원 가운데 5억 원 등 9건에 67억 원이 삭감됐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13억 등 7건에 2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가 증가한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번 주말 지역 곳곳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지역의 대표 가을 축제인 한평 국향대전이 17일간의 일정을 시작했고 순천에서는 전통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민속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백만송이 국화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기 캐릭터 조형물들은 국화옷을 입고 관람객을 반깁니다. 뽀로로랑 뭐 이렇게 벅스에 나오는 뭐 나비랑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서 애들이 더 신나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국화꽃 조형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실물 크기죠. 높이 14m의 독립문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국화로 재표현한 조형물 등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밤 9시까지 축제장이 개방되고 옛 추억을 자극하는 체험 행사와 먹거리 장터도 풍성합니다. 옛날 생각나죠. 힘은 들지만 정말 떡이 맛있고 네, 아주 옛날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야. 600년 조선시대 생활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순천 나간읍성. 전통의 맛과 멋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민속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깃든 마을 곳곳에서는 방아찍기, 탈곡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옛날 모내기 한 것도 생각나고요. 먹거리도 많이 있고 또 볼거리도 많고요. 오늘 아주 좋습니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광주 전남의 가을 축제는 다음 주 순천만과 강진에서 열리는 갈대 축제로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북 고창의 바닷가는 전남과 서해안을 같이 끼고 있는데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매개체로 의심되는 멧돼지 폐사체가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도 축사나 산림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의 한 해안가 모래사장. 어제 오전 멧돼지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에 멧돼지가 없어요. 그것이 원래는 시험을 잘 쳐요, 바다에서. 방역당국은 이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려 폐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된 경기와 강원 지역 멧돼지가 바다로 떠내려온 걸로 의심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곳 고창과 부안, 익산 등 전북 곳곳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는 이달 들어 총 7마리인데요.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리면 결국 폐사하기 때문에 정부는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폐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포획한 것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꾸려 멧돼지 포획도 시작합니다. 총기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은 주민 안전을 우려해 제한적으로 허가했지만 14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매몰 처리를 할 때 반드시 생석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한 마리에 10만 원을 주던 보상금도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축사 주변에는 멧돼지 방지 울타리를 갖추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뿌리는 등
농가 스스로 방역을 강화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전남의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출생아 수는 모두 11,238명으로 26년 전인 1993년에 비해 58%가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역시 1.64명에서 1.24명으로 가장 낮았고 전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7살에서 32살로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전남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도 교복을 지원받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이장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1학년 16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달 태풍으로 연기된 목포 문화재 야행 일부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재개합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20일 독립문 제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야행에 막이 올랐지만 태풍 타파의 북상에 따라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22일까지 예정된 일정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재개된 야행 프로그램은 근대문화거리에 있는 9개 문화재 공간에서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 등 46개 프로그램을 열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장자재를 잇는 직항 노선이 본격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